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정보와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 가시면 한 사람당 5,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공연이나 전시도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바쁘시더라도 오늘처럼 문화가 있는 날, 한번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2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오늘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는 무려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7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한 원화 가치, 그 내용과 여파, 오늘 동향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환율 전쟁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 사이의 상승률은 세계 주요 통화 중 상승률 4위를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가 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전월 대비 3.5% 상승한 114.4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반영한 환율로 각국 통화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100을 넘어선 경우에는 기준 연도인 2010년에 비해 고평가됐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100 미만인 경우 저평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114를 넘었으니 원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화 실질 실효 환율은 지난해 9월 112.94를 기점으로 10월에는 110.93, 11월에는 109.18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고 다른 국가들도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원화 실질 실효 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개월 사이 원화 상승률 4.8%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61개국 중 이 상승률이 4위에 해당합니다. 이 4위라면 한국보다 상승률이 높은 국가 3곳이라는 건데요. 이 3곳은 베네수엘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고요. 스위스의 경우에는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면서 가치가 급등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달러 페그제, 즉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제도로 인해서 최근 달러 강세와 함께 통화 가치가 뛰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원화의 가치가 사실상 가장 많이 상승한 셈인데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 우리와 반대입니다. 유로존의 1월 실질 실효 환율은 9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02년 5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유로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죠. 일본도 70.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는 원화와 비교하면 38% 정도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2.8%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3%였는데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낮았던 것이죠. 수출 주도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지난 30년 동안 3차례밖에 없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1989년과 2001년, 2009년 이렇게 3번뿐이었는데요. 지난 1월의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8.1%나 줄었습니다.
원화를 미국의 달러와 비교한 환율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한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 실효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환율이 우리 수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움직임이 과도하게 가는 것에는 늘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이 총재는 지난 1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원화가 엔화, 유로화에 비해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대일 수출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대유럽 수출도 1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명한 건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채권 운용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수출에 대한 악영향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위기가 될 텐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치솟는 원화 가치와 그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슈퍼 싱글인데요. 싱글이면 싱글이지 슈퍼 싱글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슈퍼 싱글은 작은 원룸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싱글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오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소비력을 갖춘 이른바 슈퍼 싱글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슈퍼 싱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향후 이 슈퍼 싱글을 비롯한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글 가구를 포함한 1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9%였던 1인 가구가 2010년 23.9%까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2035년에는 34.3%까지 급증하면서 1인 가구가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많아지고 있는 1인 가구, 이 싱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발적 싱글, 그러니까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가구를 포함해서 미혼 가구도 있고요. 이혼 후 싱글이 되는 이른바 돌싱 가구, 그리고 황혼 이후에 싱글이 되는 1인 가구 등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혼으로 1인 싱글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 미혼 가구를 늘어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 33.6%였는데 2012년에는 20.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12년에 33.6%에 달했습니다. 98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과 2012년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같아진 건데요. 특히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인구 비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애 미혼율이 지난 2000년에는 남성이 1.1%, 여성이 0.9%에 불과했는데 2012년에는 남성 3.4%, 여성 2.1%로 두세 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솔로 이코노미 성장과 금융산업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소득 1인 가구는 13만 가구, 그중에서 30대에서 50대 비율이 80.3%입니다. 이들 고소득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6천만 원이고요. 평균 자산은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싱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다인 가구와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인맥을 확보하고 있고요. 낯선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자원봉사 단체 참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인 가구가 가족에게 헌신할 동안 1인 가구는 친구와 외식을 더 많이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음악이나 미술 강좌를 더 많이 듣고 개인 미용을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3년 우리나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친구 및 친지 등과의 교제비가 2인 가구의 1인당 교제비보다 무려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비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을 받으면서 경제 트렌드 중 하나로 이 싱글을 주목한 것, 솔로 이코노미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싱글족을 겨냥한 시장 규모가 2010년 60조 원에서 2040년에는 1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슈퍼싱글들은 문화생활을 확려하고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싱글 가구의 증가,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싱글 가구의 급증을 경험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정부 정책과 주택시장도 이미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요 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싱글을 대상으로 고급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지어진 아파트 중 79%가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형태로 싱글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거주자의 65%가 실제로 싱글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덴마크,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보장하고 부엌과 거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등을 통해서 거주 공간 해결과 함께 심리적 안정, 치안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덴마크의 코하우징은 부엌과 세탁실들 공동시설을 마련해서 함께 사용하는 협동주택으로 시작했는데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싱글들이 모여 생활하는 함께 사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과 스웨덴, 일본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코퍼레이티브 하우스, 컬렉티브 하우스 등 변형된 명칭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끌면서 몇 년 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도 해소하고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를 통한 심리적 안정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위에도 혼자 사는 1인 가구 보시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잠깐 임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싱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슈퍼 싱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새로운 영향을 주겠죠. 이 변화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슈퍼 싱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2월에 문화가 있는 날이 오늘부터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일상 속 문화 확산을 위해서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 이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 영화관과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은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월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문화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438개소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2월부터는 KT와 코레일 등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혜택이 더욱 다채로워졌다고 합니다. 일단 KT가 준비한 문화행사 알아보겠습니다. KT는 새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과 KT 직원 등을 초청해서 25일 수요일 저녁 오늘 7시부터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재즈 색소폰 연주가 이정식의 재즈 쉽게 듣는 법 강의와 색소폰 연주를 공연합니다. 공연 전인 오후 1시부터는 자기 개발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신생 벤처기업들을 초청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요. 취업을 위한 사진 촬영, 운동, 소셜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쁜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무료 런치 콘서트도 이곳저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에서는 피룬밴드의 재즈 디저트가 열리고요. 부산 동래구청에서는 가수 일기예보의 공연이 펼쳐져서 점심시간에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많습니다. 우선 지역 문예회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500여 개소의 문화시설이 야간 개방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지역의 문예회관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종합문화예술관에서는 커피 콘서트, 하프 선율과 함께하는 스트링이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열고요. 충남 서산시 문화회관에서는 바다와 박지현 조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울산시 울주문예회관에서는 하우스 콘서트 위드 와인 공연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가 있는 날을 꾸며줄 예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야간 연장 개방을 합니다. 또 저녁 6시 30분부터는 현대미술 토크 콘서트, 클림트에서 베토벤을 듣다라는 콘서트가 열리고요. 울산 갤러리 아리오소에서는 저녁 7시 30분부터 시노래 가수 박경아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구 안심도서관에서는 한밤의 인문학 콘서트가, 춘천시립도서관에서는 오페라 강좌인 지옥의 오페라, 그리고 세종시 세종도서관에서는 봄소리의 도서관 음악회가 열리는 등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의 야간 특별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또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40% 할인이 되고요. 또 서울 소리 아트홀에서 열리는 어린이 캐치 역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 판타지아의 극장에서 열리는 넌 특별하단다라는 가족 뮤지컬 역시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박달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는 엄마라는 구연 동화가 열립니다. 도서관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주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북콘서트,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등 도서관에서도 어린이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혜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문화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 벌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문화시설과 기업 등에서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정성껏 마련한 문화 프로그램들 마음껏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GS건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GS건설은 파르나스 호텔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파르나스 호텔 지분 67.56% 매각과 관련해서 GS리테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GS건설과 GS리테일, 같은 GS 계열 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지만 서로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분 매각 가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이 호텔에 대한 본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작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매각 예상가인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사이의 현금 유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특별히 없다고 하고요. 매각 차익으로 최소 2,700억 원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호텔 부문은 연결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4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호텔 부문은 매출액 1,359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GS건설 실적 내 기여도는 건설 부진 때문에 이 호텔 부분이 꽤 컸습니다. 매출액 2%, 영업이익은 3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차입금이 3조 9천억 원에 달하고요. 현금 및 예금은 2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 3조 9천억 원 중 2015년 올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없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는 3,200억 원, 2017년에 2천억 원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차입금 변제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호텔 매각 자금은 차입금 감축보다는 주택사업비로 활용이 예상됩니다. 2015년에 사채와 CP 만기 도래분이 없고 또 일반 대출의 평균 차입 이자율이 2% 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입금 감축의 필요성은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업황이 양호한 주택 부문의 사업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토지 매입 혹은 미착공 PF 처리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호텔 매각과 관련해서 GS건설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지은 꽃이 되는 건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처럼 꽃이 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예상부터 드는데요. 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꽃이 되는 건, 이혜인.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빛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와, 꽃이 참 아름답구나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꽃이라면 그렇게 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꽃을 다 피우고 스스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을까요? 수많은 꽃처럼 각각의 인생을 피워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도 한꺼풀 들여다보면 참 아픈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 아픔을 견뎌내는 것, 어쩌면 그래서 그 아픔 자체가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면 좋은 것만 보이고 쉽게 해낸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을 해내기까지 들인 노력과 눈물은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알 수가 없죠. 서로의 그 눈물, 보이지 않아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